2010년 7월 19일 새벽 12시 18분 미국 테네시주의 911 센터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와줘요 라는 남성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총성. 하지만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911 센터 직원은 즉시 발신 위치를 추적하려 했지만 당시 시스템 오류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던 남성은 9일 뒤 살해된 채 발견됐죠. 1975년 11월 4일에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태어난 로렌젠. 그의 어린 시절은 농구와 동떨어질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ABA 리그 출신 프로 농구 선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로렌젠은 어렸을 때부터 농구공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멤피스 시립고등학교에서 그는 키와 민첩함을 겸비하며 지역 최고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팀을 이끄는 리더였고 언론은 그를 떠오르는 별로 묘사했죠. 1996년 NBA 드래프트에서 그는 LA 클리퍼스에 지명되며 화려하게 프로 무대에 데뷔했습니다. 프로 경력은 단순한 성공담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후 여러 팀을 거치며 10년을 넘게 뛰었고 멤피스 출신 스타로서 지역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그를 멤피스의 아들이라 불렀고 그는 그 애칭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프로 경력이 절정기를 지나가던 시기 로렌젠은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쉐라라는 여성과 결혼했고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들 가족은 외부에서 보기엔 행복해 보였지만 그 겉모습 아래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은퇴가 다가오면서 프로로 활동하던 시절의 수입이 줄어들고 로렌젠의 경제적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셰라는 지출을 줄이지 않았고 가족 내 갈등이 늘어갔습니다. 여러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사치를 위해 더 많은 재정적 지원을 요구했고 로렌젠은 그 요구를 버겁게 느꼈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이 모든 것을 끝낸 건 아니었습니다. 셰라는 여전히 자녀 양육권과 관련해 로렌젠과 연락을 이어갔고 그 또한 아이들을 보기 위해 그녀와의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다시 금전적 압박의 부담과 감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변인들은 다음과 같이 회상했습니다. 셰라가 남편의 과거 명성과 돈에 지나치게 집착했다라고요. 2010년 7월 18일 저녁, 로렌젠은 멤피스 시내에 있는 셰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녁 10시 반 무렵 그는 그녀의 집을 떠났습니다. 당시 근처를 지나가던 한 주민은 그가 혼자 차량에 탑승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인 7월 19일 새벽 12시 18분, 테네시주의 911 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성은 도와줘요 라고 외쳤고 곧이어 갓댐이라는 욕설과 함께 11발의 총성이 이어졌습니다. 통화는 곧 끊겼고 911 센터 직원은 위치 확인을 시도했지만 시스템 오류, 신호 약화 등의 이유로 정확한 좌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11 센터 직원은 좌표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찰차를 출동시키지 않았고 상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사에 따르면 상사에게 보고한 시점은 8일이나 지난 뒤였다고 합니다. 왜 일이 오래 걸렸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지만 경찰 수사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었죠. 7월 22일에 로렌젠의 가족은 그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며칠 뒤 911 센터로 19일에 걸려왔던 도와달라는 전화가 로렌젠의 핸드폰에서 걸려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마지막으로 그를 만났던 셰라를 만나 물어보았지만 그녀는 그가 18일 저녁 10시 넘어 떠났다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죠. 그날 저녁 아내의 집을 떠난 그가 멤피스 외곽의 숲으로 향했던 흔적이 간헐적으로 확인됐지만 정확한 행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9일이 지난 7월 28일, 멤피스 교회의 숲속에서 심하게 부패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남성은 로렌젠이었죠. 그는 최소 2자루의 총기에서 발사된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상태였고 현장에서는 11발의 탄피가 회수됐습니다. 11발의 총성, 11발의 탄피. 이 사실은 9.11 통화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명확했고 타살임이 분명했지만 사건을 둘러싼 배경은 여전히 미궁이었습니다. 범인은 2명 이상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1명이 두 자루의 총을 사용했을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주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목격자는 없었으며 결정적인 보안 카메라 기록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별다른 진척이 없자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며 그렇게 묻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범인을 알고 있다는 제보자가 나타나며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제보자의 이름은 지미. 그는 자신이 로렌젠의 살해 계획에 참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밝힌 범인은 자신을 포함한 총 3명으로 다른 2명은 로렌젠의 전 아내인 셰라와 그녀의 지인인 빌리라는 남성이었죠. 지미는 자신이 직접 총을 쏘거나 유기를 주도하진 않았지만 범행 이후 현장 정리 등 뒤처리에 관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건넨 총을 미시시피의 호수에 버렸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그가 밝힌 장소에서 총이 발견됐습니다. 확인 결과 범행에 사용된 탄환과 일치하는 총이었죠. 그 총을 구매한 사람은 지미가 말한 범인 중에 한 명인 빌리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멤피스 인근 지역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던 그는 셰라와 친하게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자 경찰은 셰라를 소환해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아이들을 보기 위해 그가 집을 방문했다. 그리고 떠났다. 라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날 로렌젠이 그녀의 집을 방문한 이유가 아이들을 보는 것 말고도 하나 더 있었다는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보험금 청구 서류였죠. 이혼 전 로렌젠이 가입했던 100만 달러에 달하는 생명보험의 수령인이 여전히 셰라였던 것입니다. 검찰은 그가 이를 수정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고 의견이 충돌하자 살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12월 셰라와 빌리는 1급 살인 혐의로 동시에 체포됐습니다. 사건 발생 7년 뒤에야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그들. 검찰은 다음과 같이 사건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셰라는 전 남편인 로렌젠이 사망할 경우 약 100만 달러에 달하는 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 목사인 빌리를 통해 남편을 숲속으로 유인했고 그곳에서 빌리와 함께 그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로렌젠은 총격 직전 신고했지만 끝내 도움받지 못한 채 살해됐습니다. 검찰은 통화 기록, 보험 청구 서류, 총기 구매, 은닉 기록, 셰라와 빌리의 관계 등의 증거를 제출했죠. 재판 과정에서 셰라는 처음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증거가 쌓이면서 결국 유죄 판결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2019년에 그녀는 죄를 인정하며 3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빌리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2022년 3월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총기 처리와 증거 은닉 등 범행 뒤처리에 관여했던 지미는 증언의 대가로 면책받았다고 합니다. 멤피스 지역사회에서는 로렌젠에 대한 추모 행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농구 업적을 기리며 그가 멤피스에 별로 남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쁜 사람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던 그가 이제는 조금이나마 편히 쉬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